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영양제 만드는 법, 다육이 영양제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보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간단한, 어쩌면 고수님들이 보고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수님들은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초보자분들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다육이 영양제 만드는 법입니다. 정말 너무 간단해서요. 뭐 비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분들, 다른 고수님들이 영양제 만드는 법 많이들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거랑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 아이 좀 봐주세요. 오늘 제가 제 키핑장에 갔는데, 요건 신동이거든요. 신동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제가 제자리에 딱 가자마자 요 아이가 눈에 딱 띄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꽃이요, 그 모건부티 꽃하고 정말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신동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는지 저는 몰랐어요. 모건부티만 이렇게 예쁜 꽃을 펴주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신동이 너무 예쁜 꽃을 피워주어서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행복했답니다. 정말 다육이 꽃이 이렇게 예쁜지, 이렇게 예쁜 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다육이 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꽃대만 나오자마자 바로 다 잘라주는데요. 요 아이랑 그 모건뷰티는 정말 꽃이 정말 예술이고 환상적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 신동꽃이 너무 예쁘다고 꽃몽울이 져 있는 것을 제가 다육마트에서 사온 애예요. 다육마트에서 데려온 아이인데요. 정말 이렇게 기쁨을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소소한 행복. 이렇게 꽃 하나로도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쵸?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자, 여러분도 감상하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양제 만드는 법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요거는 짜잔. 좀 지저분하죠? 요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요 만드는 법을 일주일 전에 찍어 놨거든요. 그거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다육이 영양제를 만드는 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창기 때 이렇게 영양제를 만들어서 다육이에게 주고 그 다육이가 엄청 잘 자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다육이는 기르는 게 아니고 달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영양제를 주고 나서 키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달구면 다육이가 더 예뻐지고 그리고 자구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제가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어디서 뭘 사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나나 껍질이 있어야 돼요. 바나나 껍질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바나나 껍질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바나나 5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바나나 5개를 껍질을 깠거든요. 바나나 껍질 5개 하고 이렇게 5개 넣고요.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과를 깎은 사과 껍질, 그리고 사과 껍질 씨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버리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이 무침을 해서 오이 요리를 해서 이렇게 오이 꼬다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버리지 마시고 야채니까 다 넣어주세요. 그 저희 집에 양파가 이렇게 다 자랐어요. 이게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다 넣으면 돼요. 상관없으세요. 제가 귤을 먹으면 귤 껍질도 넣고 그러는데요. 귤 껍질은 지금 없어서 귤 껍질은 안 넣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 일회용 배달 음식 통에다가 하고 있는데요. 김치통에다가 하셔도 돼요. 김치통에다 딱 닫아 놓고 일주일 동안 숙성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뭐 파를 먹은 꼬다리, 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파 껍질 이런 거 다 넣고요. 그러니까 뭘 넣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 껍질은 꼭 넣으시라는 거. 이렇게 조금 모자르는 듯 하죠. 자, 통이 좀 모자르는 것 같지만, 자, 이렇게 바나나 껍질 다 넣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너무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물 2리터입니다. 물 2리터. 물 2리터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잠기게 넣으시면 돼요. 이 재료가 잠기도록만 넣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안 잠겼다. 그럼 물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자, 2리터 넣으니까 이렇게 가득 되었네요. 딱 맞네요. 2리터가. 이렇게 하셨죠? 그런 다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뚜껑만 덮으시고요. 자, 이렇게 일회용 그릇에 뚜껑을 덮고 일주일 동안 숙성하시면 됩니다. 꼭 일주일까지는 필요 없는데요. 일주일 정도 숙성해야 좋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숙성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주일이 숙성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낼 건데요. 이렇게 숙성된 물을요. 체에 받쳐서 혹시라도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에다가 받쳐서 따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저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에 받치면 요런 찌꺼기는 뭐냐면 바나나 껍질에서 나오는 찌꺼기예요. 요런 게 안 들어가기 위해서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는 거예요. 받쳐서 물을 요렇게요. 이렇게 숙성된 물이 요렇게 나와요. 요런 물이 나오죠? 그럼 요거 잠깐 놔두세요.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요. 요게 뭐냐면 커피 같으죠? 요거는 계피물입니다. 계피를요, 커피포트에다가 이렇게 내리면 돼요. 커피 필터에다가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계피가루 2스푼에다가 계피가루 밥숟가락으로 2스푼에다가 물 1리터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진하지도 않고 좀 연하게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계피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계피의 효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재로도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강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순 없고요. 제가 다육이 영양제의 계피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다육이 비빔밥을 만들 때 계피가루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면서 제가 영양제 만들 때 이 계피를 이렇게 우려서 넣는 이유는요. 지금 이 물이 과일 껍질 물을 우려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음식물을 삭힌 거기 때문에 여기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초파리가 꼬일 수도 있어요. 음식물을 숙성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계피를 섞어 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요. 이 숙성된 이 물에서 나오는 냄새도 제거가 되고요.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계피물로 인해서 초파리나 이런 벌레들이 꼬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사용할 때 이 계피물을 꼭 넣는답니다. 그리고 이 계피가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뿌리 활착에도 상당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거랑 그 다음 생수예요. 이렇게. 수돗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수물이 아니라 이렇게 수돗물을 사용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또 비율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참, 여러분,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솔직히 모르고, 제가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재작년 겨울에 이렇게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안 하시면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요거 우린물을 요렇게 200cc 정도 넣고요. 그다음 계피도 200.
계피도 200. 그 다음 생수. 이거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은 200을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숙성된 과일물 숙성된 거, 야채물, 과일물, 숙성된 물 1, 계피물 1, 그리고 수돗물 2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마당에서 키웠기 때문에요. 전에 마당에서 키웠잖아요. 마당에서 키웠기 때문에 1대 1대 1로 섞어서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베란다에서 사용하시는 분은 물을 조금 더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곳에서는 1대 1대 1로 섞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섞은 물을요. 이렇게 조리개에다가 물 조리개에다가 넣고요. 자, 이렇게 다육이에게 물을 줄 때는 어떻게 주느냐. 다육이 입장에는 닿지 않게요. 이렇게 물을 주시면 돼요. 우리가 수돗물을 흠뻑 주듯이 그렇게 많이 주지는 마세요. 그냥 뿌리까지 갈 수 있게 물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입장에 닿지 않게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다시 한 번만 줘볼게요. 자, 이게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자, 입장에는 닿지 않도록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모든 다육이에게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어떤 효과를 봤냐면요. 다육이가 이렇게 달궈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크게 자라요. 배추가 쑥쑥 자라듯이 처음에는 입장이 상당히 크게 엄청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육이가 집에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제가 이 영양제를 사용한 지는 되게 오래돼서 지금 이 영양제를 먹고 그렇게 크게 자란 것이 없어요. 제 예전 영상에 보면, 제 오래전 영상을 보면은 이 영양제를 먹이고 배춧잎처럼 커진 다육이가 있거든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입장이 정말 커져요. 근데 여러분, 다육이는 키우는 게 아니고 달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영양제를 주고 나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달구시는 거예요. 그럼 영양제를 언제 얼마나 주느냐, 기간을 어떻게 해서 주느냐, 봄과 가을에만 주시면 되는데요. 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2번만 주세요. 자주 주지 마시고 딱 2번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마당에서 키웠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마당 환경은 정말 좋아요. 옥상 환경이나 마당 환경은 정말 좋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만들어서 줬어요. 여름만 빼고 봄이나 가을에 수시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자주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육이를 달궈야 되기 때문에 너무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주시고 나서 이 다육이가 엄청 커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햇볕에다가 달구시면 돼요. 다육이는 키우지 마시고 달구시는데 그러면 정말 예쁘게 달궈지고요. 제가 겨울에 그렇게 영양제를 먹이고 나서 키운 아이가 겨울에 저희는 주택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거실에다 두고 키웠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다 옷 자랐죠. 옷 자란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다 적심을 했거든요, 많이.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자구가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구 나온 이유가 이 영양제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를 잘 내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 적심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자구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 영상에 또 보시면 다육이 자구 내주는 방법, 자구 내는 방법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자구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제가 영상에 담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키핑장에 간 김에 몇 아이가 있어서 제가 자구가 지금 자란 모습을 찍어 왔어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홍포도인데요. 제가 작년 봄에 너무 빨리 밖에다 내놔서 냉해를 좀 입었어요. 그래서 잎이 다 떨어져서 제가 윗부분을 적심했더니 자구가 너무 많이 나와주는 거예요. 지금 1년 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1년 이렇게 자란 모습이에요.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자랐죠. 이렇게 새끼 자구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1년 동안 이렇게 자란 모습이랍니다.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물을 지금은 잘 주지 않고 잘 보살피지 않아서 지금 요 정도랍니다. 요 아이는 얼큰이 외두였던 백봉이에요. 거실에서 키웠더니 얼마나 많이 못 자랐는지요. 너무 안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이 아이도 적심을 했는데 자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윗부분에는 3두로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에도 자구가 나와서 그 자구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는 이유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영양제를 잘 주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요 아이는요, 큐빅 프로스트입니다. 자구가 상당히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아가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요 아이도 적심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자구들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다 똑같이 자라진 않을 거예요. 도태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관리만 잘해주면요, 멋진 군생을 이룰 것 같죠. 집에 데리고 와서 관리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다육이 영양제를 너무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요, 그냥 영양제 사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버리는 과일 껍질이나 야채 그 껍질 같은 거 버리느니 이렇게 한번 영양제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